안녕하세요. 예손병원 족부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김규황입니다. 오늘은 족부질환 가운데 가장 흔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평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걸을 때에 발바닥 앞쪽 혹은 중간인 발등이나 발목 내측 부분, 그리고 발바닥 아랫부분, 혹은 뒤쪽인 발 뒤꿈치나 바깥쪽 복사뼈 아랫부분, 발목 내측 부분이 아파하셔서 약만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평발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구조를 가진 부위 중 하나입니다. 작은 균형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여러 문제가 따라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전체 성인의 약 20에서 25%가 평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할 정도죠. 그런데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발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 가운데 약 80% 이상의 평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환자들도 심지어 의사들도 평발을 놓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연성 평발 때문입니다. 앉아있거나 발을 떼고 있을 때는 아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앉아있거나 발을 떼고 있을 때는 아치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발을 딛고 체중을 부하하게 되면 발의 아치가 무너져서 평발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 내가 평발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발을 진단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서 찍는 엑스레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앉아서 혹은 누워서 찍는 엑스레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 정확하게 평발 진단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측정되는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엑스레이상 첫 번째 보는 가장 중요한 측정 각도는 이 첫 번째 중족골과 거골 사이의 각도입니다. 정상적으로는 0에서 3도 이내여야 하고 4도 이상 이 각도가 무너지게 되면 평발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종골의 아래측 부분과 땅바닥과의 각도입니다. 이 각도는 보통 20에서 30도가 정상이라고 하고 있고요. 20도 미만인 경우에는 평발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평발이 있으면 팔 앞쪽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무지외반증입니다. 무지외반은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는 질환입니다. 이것이 평발과 무엇이 관련이 있을까요? 평발은 단순하게 발이 무너지는 질환이 아닙니다. 바로 발이 바깥쪽으로 회내, 바깥쪽으로 무너지게 되는 질환으로 이러면서 무지외반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해진 무지외반증은 전족부의 압력의 부위를 변화시킵니다. 보통 엄지발가락으로 가는 압력이 둘째, 셋째 발가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러한 통증이 있었던 환자의 경우 발바닥 굳은 살을 보면 압력이 가장 심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족골두가 과하게 땅과 닿으면 전이성 중족골통이라는 트랜스퍼 메타탈잘지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엄지발가락이 휘면서 뼈 사이 공간이 좁아지면 중족골두 사이에 있는 지간신경이나 물주머니가 압력을 받아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간신경종은 아치가 높은 환자에서 잘 생기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지간신경종의 30-40% 이상이 평발에서 동반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간신경종의 경우에는 걸을 때 발가락 끝이 찌릿찌릿하거나 화끈거리거나 모래나 자갈을 밟는 듯한 이질감 등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을 쥐고 중족골두 사이를 발바닥에서 눌러봐서 뚝뚝 하는 클릭 사운드가 느껴지면 이학적으로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우선 평발깔창과 약물치료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체외충격파나 주사치료는 임시 방편일 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무지외반증만 단독으로 있다면 보통 무지외반각이 20도 이상일 때 수술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저희 예손병원에서는 무지외반 각도가 25도 이상인 경우나 건막 통증 혹은 전이성 중족골통 등이 동반될 경우에 수술의 적응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지외반을 교정한다고 해서 평발의 아치가 되살아나진 않습니다. 또한 전이성 중족골통이 호전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왜 수술을 하느냐? 아치가 더 많이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고 전이성 중족골통이 더 악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발의 중간 부분인 발바닥 그리고 발 내측부, 발등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발바닥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다들 아시다시피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평발의 경우 아치가 무너지면서 족저근막의 길이가 정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아치가 서 있는 경우에 족저근막의 길이는 정상적으로는 이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평발이 있는 경우에는 발이 눌리면서 족저근막의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탄성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쫙 늘어나 있는 고무줄을 잡아당기게 되면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족저근막염도 동일하게 과도한 힘과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서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발은 족저근막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래 걷고 뛰고 혹은 쉬었다가 다시 걸으려고 할 때 통증이 발생한다면 족저근막염을 가장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목 내측부에 있는 통증의 경우에는 후경골권 부전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경골권은 내 목사뼈의 바로 뒤쪽으로 돌아서 주상골에 붙고 발바닥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힘줄을 말합니다. 후경골권은 발의 아치를 지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힘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염증이 생기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후경골권 부전증, dysfunction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치가 무너지고 평발로 인한 복합적인 통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경골권 부전증이 잘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는 바로 부주상골 증후군입니다. 정상적인 주상골에는 내측부에 부골이 하나 더 없습니다. 하지만 부주상골 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주상골 바로 뒤쪽 편에 뼈가 하나 더 있게 됩니다. 이 부주상골에 이후경골권이 붙게 되면 이 부주상골과 주상골이 충돌을 일으키며 통증을 일으키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힘줄에도 같이 염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부주상골 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 내측의 뼈가 유난히 튀어나와 있고 통증이 동반된다면 그리고 발의 아치가 무너진 것 같다면 부주상골 증후군과 후경골권의 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부주상골을 절제하고 후경골권을 주상골에 고정하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아치를 지지해주는 깔창을 착용하는 것이 예후에 도움이 됩니다. 평발 환자에서는 발등 통증도 잘 발생합니다.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발등 관절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이 부위에 관절염, 연골 손상, 그리고 심하면 골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이 뼈 사이에 유합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 뒤꿈치 그리고 발목 뒤쪽에 있는 통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족부에서 가장 흔한 질환은 아킬레스 힘줄염입니다. 아킬레스 힘줄이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고르게 분산되지 못하면 과부하가 걸리면서 힘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아킬레스 힘줄염과 아까 말씀드린 족저근막염이 발바닥 쪽으로 같이 발생하면서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혹시 환자분들 중에서 평소에 많이 발목이 삐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스트레스 검사를 했는데 인대가 괜찮고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바깥쪽 복사뼈의 아랫부분으로 통증이 계속해서 있고 뛰고 많이 걸으면 통증이 더 심하다라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평발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평발로 인해서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족부는 또한 외전이 되고요. 이때 잘 보시면 이 외복사뼈의 아래쪽 부분이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거골하 관절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로 심해지게 되면 이 비골과 거골 혹은 비골과 종골의 충돌까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발목 외측부 충돌 증후군 혹은 비골하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골하 충돌 증후군의 경우에는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평발깔창과 약물 치료로 바깥쪽의 관절 간격을 벌려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약 70에서 80%의 환자분들은 깔창을 낌으로써 증상이 호전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은 저희가 관절경적으로 절제술을 하고 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평발은 발 쪽 앞쪽의 발바닥, 그리고 발등, 그리고 발 후족부까지 다양한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발목이 자주 삐끗하게 되고 발목 관절염도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초이자 작은 변화에도 큰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혹시 설명드린 증상 중 본인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진료를 통해 원인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순병원에는 3명의 족부 전문의가 원인을 모르게 이어져온 발과 발목 통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세심하게 진료해 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와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예순병원 족부센터 김규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